엔진은 시동을 걸면 계속해서 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어도 출발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동차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자동차의 엔진, 시동을 킨 엔진은 계속해서 돕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계의 돛담배 가운파더 진행을 맡게 된 뭔 소리지? 가운파더입니다. 소렌토 풀체인지 4세대 출시가 정말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월 10일이면 아마 짜자잔 공개가 되겠죠. 사실 저도 작년에 지름신이 오지 않아서 QM6 자동차를 사지 않았으면 이번에 가슴 설레게 기다리면서 아마 이 소렌토 어떤 모델을 고를지 어떤 옵션을 고를지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차를 사버렸고요. 이 차를 팔고 다시 소렌토를 사는 방법이 있네요. 좋은 생각?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오늘은 과연 소렌토 두 가지 모델이 어떻게 해서 출시가 됐는지 한번 저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2.2L 모델과 그와 더불어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조합이 출시가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1.6 감마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 두 종류가 출시될 것으로 지금 알려진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왜 가솔린은 안 나오고 하이브리드와 디젤 먼저 나왔을까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영상도 하나 만들었지만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일일이 하나씩 지금 내연기관 시스템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떠안으려고 이 경쟁을 이 물밑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아무래도 환경 규제에 딱 걸리게 되는 이 디젤. 사실 이게 연료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토크감도 좋고 굉장히 효과적인 자동차지만 지금 이 지구 이 온난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 지구가 이거 아작이 나서 이 자동차 타다가 우리 지구가 끝장나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이 없어. 지구가 없어지면 일론 머스크를 따라 화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복잡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환경 규제, 환경 규약, 약속을 맺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바로 그렇습니다. 디젤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디젤 자동차를 가장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디젤 자동차 이 개발비라던가 이 공장을 진 것들 여러 가지 부품들을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 거기에 투자된 비용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발빠르게, 아직 그래도 완전히 디젤이 퇴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디젤들을, 남아있는 디젤을 이렇게 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발된, 저번부터 개발이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R엔진의 개선형인 2.2L 그 엔진에다가 좀 더 연비를 향상시켜서 구매자들의 어떤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끔, 디젤을 사람들이 많이 안 사거든요. 근데 연비가 과거 한 13km, 최대 한 13, 14 가까이, 그런데 갑자기 디젤 2.0을 출시했는데 연비가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의 디젤이 15km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번에 같이 결합된 8단 DCT 이 듀얼 클러치 덕분인 것 같아요. 무게가 살짝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디젤 자동차, 여러분 땡기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왜 CF같이 제가 말을 하고 그래서 아마 디젤을 먼저 출시하는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는 워낙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목마름, 애간장 녹이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중형 SUV 최초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기다리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내놓고 갑자기 죄송하지만 하이브리드는 8월 달에 내놓겠습니다 하면 수많은 원성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하이브리드 이 SUV 중형을 내놓게 되면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를 선점하는 그러면서 좀 더 시장의 이 판도를 좀 기아자동차가 싹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이 기세를 확 몰아가는,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을 한 기생충 영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은 기세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판매도 기세거든요. 상반기에 이 기세 넘치게 바로 그냥 하이브리드로 그냥 빠바파, 디젤 2.2에 막 15km 연비 빠바빠, 엄청나죠. 두 대의 쌍두마차. 그러니까 원투 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분들은 디젤 안 살래요, 8단 DCT 변속기 싫어요, 너무 실망해요 라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DCT 8단 변속기 도대체 어떤 놈인지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는 파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일반인의 생각으로 이해한 부분을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DCT의 장점은 아무래도 연비가 좋고요, 또 직결감이 있고 나름 변속 속도도 빠르다고, 이론상으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DCT를 알기 전에요, 클러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엔진은 계속 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클러치가 엔진을 붙었다, 변속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주는 기능이에요. 붙으면 같이 돌아서 바퀴까지 전달이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 이 엔진의 힘이 전달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속을 바꿀 때는 붙어있는 상태에서 막 돌아가고 있을 때 막 톱니바퀴 막 바뀌면 막 톱니바퀴 빠지고 막 고장 나고 막 개판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여기 최대한 변속 충격이 안 가면서 부드럽게 변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붙여서 엑셀을 밟고 그 힘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수동 변속기. 거기에 쓰이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 클러치. 요게 이제 클러치, 엔진, 클러치 떨어졌다 붙었다. 그 다음에 이제 듀얼 클러치는요, 요런 수동 변속기, 그러니까 매뉴얼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죠. 이 수동 변속기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여기선 사람이 손으로 변속기하고 클러치를 왼쪽 발로 밟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마치 자동 변속기처럼. 그래서 클러치 페달도 없습니다. 변속기 안에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그런 두 개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실제로 작동해 줄 수 있는 팍팍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기계 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는 클러치를 밟았다가 뗐다 하는 클러치 담당, 또 하나는 변속을 해주는 변속 담당. 근데 거기에 클러치가 두 개다. 그래서 듀얼 클러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운전자 사용 방법은 자동 변속기와 같지만 그 구조는 수동 변속기에 가깝다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듀얼 클러치는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클러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 개, 첫 번째 클러치는 1, 3, 5, 7 홀수, 두 번째 클러치는 2, 4, 6 후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러치와 연결되어 있는 게 홀수, 두 번째 클러치와 연결되어 있는 게 짝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 1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건 다 자동화 시스템이죠. 알아서 자동적으로 클러치가 떨어지고 1단이 액추에이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1단이 들어가고 다시 클러치가 붙어서 엔진 동력이 전달돼서 여러 기어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2단을 들어갈 때 보통 수동의 경우엔 한 개의 클러치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다시 바꾼 다음에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듀얼, 말 그대로 클러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1단이 가고 있는 상황에 2조에 있는 클러치에 연결되어 있는 2단이 이미 벌써 2단이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헛돌아가고 있는 거죠. 동력이 전달되고 있진 않아요. 헛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클러치만 하나가 열리면서 1조가 열리고 2조가 닫히는, 그러면서 2단이 물려지는, 그러니까 실제 수동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변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7단은 건식, 이번에 나올 8단은 습식이다. 과연 이게 무슨 차이일까? 습식은 말 그대로 습식, 오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활이 되고 또 이 클러치가 부딪히고 떨어질 때 나오는 이 마찰 열을 오일에 의해서, 오일 순환에 의해서 식혀주기 때문에 좀 더 큰 토크, 큰 힘을 이 변속기가 감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2.2L 이 디젤에 이번에 나온 이 습식 8단 DCT 변속기가 같이 조합돼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습식은 좀 더 구조가 또 오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일 펌프 있어야 되죠. 오일 순환하는 그 길이 있어야겠죠. 오일을 담아야 되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해서 이 장치가 또 붙을 게 많아. 덩치가 커지고 부품도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좀 비싸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각종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하고요. 일단 연비도 듀얼 클러치이기 때문에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현대에서 새롭게 개발한 게 처음으로 양산차 소렌토 2.2L 디젤에 아마 결합이 들어가서
따라서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DCT 변속기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 30만 킬로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고장이 나면 여러 가지 부품값도 비싸고 수리비가 많이 비싸다라고 하지만 현대자동차 미션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게 자동 변속기 대비 크게 비싼 건 아니고 부품도 따로따로 수리가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토 미션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만 듀얼 클러치 특성상 또 운전자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링, 이 아이들링이 자동 변속기에서는 기기 간의 물리적 마찰 없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듀얼 클러치는 이 토크 컨버터가 없기 때문에 이 반클러치 상태에서 아마 아이들링, 그 차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클러치 상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 클러치판이 빨리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치가 계속 갈리게 되는 거죠. 얇게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이들링이라던가 언덕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띄고 멈춰 있는 상태, 그것도 반클러치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멈춰진 거라서 그런 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타시면 연비 향상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듀얼 클러치만의 장점을 최대한 10분 활용해서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